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세손 국현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첫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임시총회가 어떤 과정으로 개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신으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력공 종중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몇몇 종원들이 전체 종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리지도 않고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모임을 진행함에 따라 도저히 정상적인 종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 종원들은 거의 대부분 경력공 종중이 존재하지조차 알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력공 종중 중 가장 학렬이 높고 나이가 많으신 연구환경자 광홍종께서 많은 종원들의 요청을 받아 앞장서서 경력공 종중의 과거를 조사해 보셨으나 2008년에야 최초로 경력공 종중이라는 이름으로 공주에서 지금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8연종이 경력공 종중을 만들었으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절차상 하자가 많은 종종 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도유사라고 자칭 주장하는 대연종은 사망한 8연종이 경력공 도유사를 초기 도유사인 조연종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2016년까지 도유사직을 수행하였으나 8연종 사망 이후 아무런 해조차 없었기에 도유사가 존재하지 않은 종중이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 전총공 부도유사인 대연종이 자신이 경력공 도유사라고 주장하기에 그렇다면 당신이 정식으로 임시총회를 수집하여 종원들로부터 도유사로 추인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은 정상적으로 도유사를 선출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운연구 한종장께서 요구한 기한 내 해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임시총회는 유명무실한 몇몇 종원들이 사적 모임에 불과했던 우리 경력공 종중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두 개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이렇게 많은 종원이 참여한 오늘 임시총회는 명실상부하게 정통 경력공 종중 태동을 알리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시총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동시에 두 개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연종이 주장하는 기존 경력공 종중을 인정하고 그 종중의 종류를 바탕으로 종류에 따라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의원과 임원만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즉석에서 발의하고 결의하여 임시총회에서 경력공 도유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사망한 8연종이 주도하여 결성한 경력공 종중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임원 및 도유사를 선출을 통해 종종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임시총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른 방법은 저들이 만든 종중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전혀 활동조차 하지 않았기에 종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새롭게 종류를 제정하고 그 종류에 따라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현재 전천공 종중 정상화를 위한 여기 참석한 대다수 종원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기를 비롯해 종중 정상화를 반대하는 집행부 일부 임원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오늘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아 법적 다툼을 해올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오니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시총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두 분을 모시고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의를 준비하고 지원해 주신 전천공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부터 경력공 임시총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현입니다. 잠깐 좀 받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원이 정중에 자리를 잡고 물러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많은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오늘 경력금 이슈청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대위가 작년 9월 16일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8월 10일입니다. 11달 동안 비대위 뭐를 했냐? 정원들을 찾았습니다. 정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정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680명 정도 되는 정원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정원들 모두의 초민이기 때문에 정원들이 많으면 우리는 종종 정상화가 된다 하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지금 제가 14개월째 이 종종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비대위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종종 정상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조금 아까 여기 9시서부터 충장공 임원들 비상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임원회의를 왜 했느냐? 현재 이제 비대위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이제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월 동안 버텨오면서 처음부터 제가 비대위 출범을 할 적에 우리 충장공 정중에 제가 요청했던 자금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3년 예상을 했습니다. 싸워야 되는 기간. 지금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40년이라는 기간을 한 사람이 종교를 관리해 오면서 이 빠짐없이 세력들을 심어놔 가지고 예상외로 기존에 하긴 세력들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난 그 사람들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중히 정원권면 정원들이 왔으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가자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자기네들이 정중에 무슨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서 용납할 수 없죠. 저는 조금 아까 우리 국현 여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두 가지 이제 총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이 자리에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지만 하균 총무가 파견한 여기에 종중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녹음을 하고 내용을 갖다가 파악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지만 종중에 올바르게 가자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양지에서 움직이고 저 사람들은 음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지에서 움직이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임시총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력권 종중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풍주보험권 종중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풍주보험권은 1976년인가 그때 정규를 만든 이후로 풍주보험권 종교도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주보험권조차도 여성 종원을 배제한 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도 개선이 돼 나가는데 그 개선이 돼 나가는 과정에 이 경력권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오늘 그 아직 광우 대부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소집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변호사한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시총회를 해야 되느냐, 창립총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보시면은 창립총회, 임시총회 두 가지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안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변호사 의견이 정중이 어떻게 돼 있던 한번 만들어졌으면은 정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임시총회 하나만 갑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회의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현황 설명을 드리고 광 대부님이 인사 말씀한 다음에 저런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을 갖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경력공 종규에 따라서 대의원하고 임원을 갖다가 먼저 선출해야 됩니다. 종원들이. 그러면 우리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임시총회가 아닙니다. 종원들이 모여서 대의원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선출된 대의원하고 임원들끼리만 저기 그 총회 참석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에 일반 종원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대의원하고 임원들끼리 다시 현장에서 여기서 발의를 해가지고 임시총회를 갖다가 즉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도유사하고 감사를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 종규에 따른 임원진이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선출된 도의사님이 그 정규 개정을 갖다가 발의해가지고 현장에서 정규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오늘 목적한 목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이 경력공의 임시총회 자체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용도 비례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을 했고요. 여기 빌리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경력공 종중에 체계를 수립합니다. 그 도의사 및 임원 선출하고 정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거기 요 끝나고 나면 점천공 종중에 임원을 갖다가 여자에서 뽑습니다. 점천공 정규를 보면 정규 7조하고 12조에 각 지파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경력공 종중에 부도유사 1명, 유사 4명. 그래서 5명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 자리에서 이 부도유사하고 유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선출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11월 6일 날 오셔서 대의원 뽑으셨죠. 그 대의원하고 그 다음에 유사하고 부도유사를 갖다가 저기 정식으로 전평공에 저희는 제출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천공은 경력공 종중에서 뽑힌 대의원, 유사, 부도유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히는 임원하고 대의원들이 그 다음에 종중에 총회에 들어가고 임원회의를 장악하고 총회를 장악해가지고 정상화 시켜 나가는 거. 이제 물론 풍조보험 쪽에서도 합류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출되는 점천공 유사하고 부도유사의 역할은 뭐냐? 일단은 기존 임원의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됩니다. 이 대행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 임원은 밀어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각오를 하고 우리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본부하고 함께 정춘공 이미 선발된 대의원들 공주에서 총회를 장악하고 임원회의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년에 정기총회 때 우리가 도의사를 바꿔서 종종을 정상화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비대위가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청공 정규 개정을 통해서 여기서 뽑힌 정청공 정중의 유사 부도의사 이분들은 다시 또 여성정원까지 포함된 정청공 정규 개정된 정규에 의해서 전체 다시 조직이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시는 정청공 부도의사 유사는 한정적인 역할 거기까지 가시면은 다시 물론 그동안에 고생하신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규에 따라서 할 적에도 역할을 부여받을 거로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한정된 역할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마디 당부의 말씀, 어차피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경력공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 모든 정중이 엉망으로 된 거는 대의원 제도하고 그 유사 제도라는 요 제도를 악용을 한 사람들이 정중을 갖다 몇몇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그동안에 횡포를 부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본 보장된 권리가 반드시 반영된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중 체계가 정립이 되고, 근데 앞으로 상위 정중, 정청공 정중에서 정규가 바뀜에 따라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쪽 정규도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경력공 정규가 나중에 풍주보험금 정규를 갖다가 개정을 할 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참 아주 멋진 그런 정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대부님 오셨나요? 조금 더 있다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어차피 한 10분 정도 늦으면 되니까 제가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뽑힌 대의원, 그 다음에 부도의사, 유사 이 사람들이 기존 경력공 정중에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 자격 없어, 당신 언제 뽑혀서, 나는 이러이러한 날짜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정식으로 선출된 임원이고 대의원이다. 그래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날 평주공원 총회에 가가지고 몸싸움을 당했습니다. 1시간 정도 저를 갖다가 총회에 참석한 저를 밀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균 일당이 원했던 사람을 평주공원 도의사로 뽑는 걸 저지했습니다. 새로 뽑힌 평주공원 도의사는 공정하고 투명하신 분이고 현재 정청공 대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잘 공조가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도의사를 통해서 우리 쪽 대의원하고 임원들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가지고 현재 도의사인 훈현종을 갖다가 압박을 할 겁니다. 법적으로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물리적으로도 압박하는, 그래가지고 항복을 빨리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정중 정상화가 빨리 됩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8월 11일 날 냈습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1일이 돼갑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슨 특별한 경우냐 그랬더니 가처분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장 마음입니다. 그냥 왕이에요, 왕. 그 사람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가처분이 나오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통 한 달, 두 달 되는 게 두 달, 세 달로 미뤄진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선임한 신일철 변호사는 검찰에서 서부지검장까지 지내신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대응을 갖다가 깔끔하게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결정을 안 해주는 걸 갖다가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박을 하면은 판사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갖다가 하려다가 압박하는 걸 갖다 제가 좀 저지하고 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서울 북부지법원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변호사가 확인한 최종 내용인데 그 3개월이 언제부터 3개월이냐? 우리가 8월 11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3개월이냐 할 것 같으면 지났고요. 9월 9일 날 우리가 9월 9일 날 우리가 신문을 했습니다. 북부지원에서 신문을 하고 나서 3개월이면 12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9일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기다리는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속이 많이 타는 게 제가 속이 많이 탈 겁니다. 솔직히 밤에 자다가도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급하다고 서둘러서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지금 14개월 참아왔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중 정상화는 됩니다.